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4명 늘었습니다. 어제 이제 437명과 비교하면 한 8명 가까이 줄어든 거고요. 완만한 감소 국면을 유지하면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선 지 다시 하루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난달 25일에만 1000명대, 1240명 뭐 이렇게 정점을 기록한 뒤에 800명대, 600명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400명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최근 일주일 이제 일별 평균 확진자가 한 400명 이하입니다. 394.9명으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그 비인가 교육 시설이죠. 대전의 IM 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광주와 경기 용인시의 관련 IM 관련 TCS 국제학교라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교회로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늘 뭐 300명대입니다만 사실은 이 IM 선교의 발 집단 감염이 없었다면은 이틀 연속 200명대 후반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줄어들 수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는 뭐 벌써 이 시간까지 뭐 300명 가깝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IM 선교회발 여파가 심상치 않아서 일단 공식 사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IEM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IM 선교라는 곳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대처했느냐? 처음에 아이들이 발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 공간을 분리하긴 했는데 이 감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학교 측의 판단 착오였다라는 것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다. 그러면서 또 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 이렇게 모든 관련 기관들의 상황을 다 알리고 방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게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3차 유행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드는데 좀 이런 일이 발생해서 허탈함을 느낀다면서 이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번만큼은 속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다. 그러면서 방역당국한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조치에 나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방금 뭐 신천지 열방센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두 집단 플러스 지금 IM 선교회까지 다 네. 결국은 다 종교 시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우리는 정부의 지침대로 다 따르고 가게문도 셧아웃 했는데 이렇게 지키는데 왜 이 종교는 이렇게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작년부터 조금 있어왔던 불만인데요.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우리들을 너무 이렇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집단 감염은 어쨌든 계속해서 방역 당국에서 주시를 할 텐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1일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다시 연장을 하느냐, 혹은 5인 이상을 풀어주느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또 언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방역당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이르면 한 금요일에 좀 발표를 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이 모임 금지하는 조치가 연장될지 또는 중단될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계자 브리핑 말을 좀 들어보면 가급적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각 협회, 뭐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심도 깊은 회의, 또 이제 목요일까지 또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관심을 모으는 게 특히 설 연휴 때 어떻게 좀 될 거냐는 건데 결국 이번 금요일 날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설 연휴 때 뭐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설 연휴가 지나서 만약에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은 뭐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 재편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또 예방 접종을 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좀 개편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일단은 정부 당국자 말 들어보면은 기존에는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게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또 개인 간의 모임 금지, 그러니까 이번에 5인 이상 금지 조치한 것처럼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게 효과적으로 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전한 걸로 봐서는 뭐 아무래도 이런 모임 금지, 개인 간의 이런 금지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자영업자들을 문 닫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야당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9시 지금 문을 닫지 않습니까? 뭐 예, 9시면은 코로나 걸리고 10시면 안 걸리냐 뭐 이런 건데. 코로나가 뭐 야행성이 예. 그 예,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는 오늘 확인하지는 아. 못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것도 금요일쯤에 그럼 나오겠네요. 아마 그것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지켜보고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와 같은 당 장혜영 의원 간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의당은 오늘도 거듭 사과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전화 인터뷰도 했지만 오늘도 거듭 사과를 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습에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아예 당의 존립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쇄신의 출발점으로 4월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무공천,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한 80% 당원 80%가량이 무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권수정 후보자 역시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당내의 성비 사안을 전수조사하고, 젠더인권본부를 아예 독립기구화하고, 또 이렇게 뭐 성폭력 방지 교육제도 전반을 좀 점검하는 거, 이런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장혜영 의원이 뭐 사법적으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민단체 활빈단이라는 곳에서 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형사 고소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미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제 성추행이라는 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내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닌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성추행 장면이 담긴 어떤 뭐 화면이랄지 이런 증거를 확보할지가 미지수고,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은 또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일단은 그것도 오늘 배복주 정의당 그 부대표 말을 보면은 사실 일각에서 그래서 어떤 피해였냐 뭐 이런 궁금증을 사실 좀 많이 갖게 되는데, 하고 있죠, 그렇게. 예. 그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행위를 밝혔다가는 그 정도 갖고 뭘 그래라는 어떤 이런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음주 여부,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게 사실 뭐 사람들이라면 궁금할 수 있는 예.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다라면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스탠스는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현 검사 이제 뭐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분으로 평가가 되는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변한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건을 거론하면서 매번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어질어질해진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느냐면서, 또 자신의 미투와 관련해서도 가해자의 사과가 아직 없었다. 또 오는 30일에 징계 시효가 끝나는데 검찰이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예. 했고요. 또 이제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자기를 정치하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고 비판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서 검사 말미에 그 SNS 말미에 또 여기다가 박원순 시장 때는 가만히 있더니라는 조롱글이 달릴 것이다라고 이게 좀 자주 섞인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이게 박원순 전 시장 때 사실 서지현 검사가 입장을 왜 안 내냐라고 강요를 받다가 당시 이제 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던 바 있죠. 그런 거를 좀 의식한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왜 당신은 의견을 내놓지 않느냐? 이것도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가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얘기하기 싫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소장 검사도 피해를 입은 분 중에 한 분이니까 특정 네. 사건에서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느냐 빨리 입장을 밝혀라. 이것도 일종의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 전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론을 어제 냈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서울시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고요. 어쨌든 이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이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다만 뭐 이러한 그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또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이 박 전 시장, 그러니까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박 전 시장의 어떤 이 성적인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성폭행, 성추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권위에서는 추행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희롱성 어떤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뭐 이게 단어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인권위를 다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는 인권위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역시 또 박 전 시장 지지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네. 결론이 좀 뭐 났으면 좋겠는데 명쾌하게 안 나서 좀 답답해한 측면도 청취자들 분들 중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이야기도 해보죠. 야권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재까지 지지율 1위는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찾아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인권위의 결과가 나온 거를 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 양심이 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꿈을 앗아갔다. 뭐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만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현재 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린다고 해도 단일화 상황이 계속 안개 속입니다. 안 대표는 이 단일화 건에 대해서 과거를 보면은 1대1을 단일화 협상이 아주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3월 초에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선거까지 너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요청에 대한 수용을 거듭 요구를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서울 부산시장 그 예비 경선 후보들을 확정을 하고 좀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은 공식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과의 당내 경선 양자 대결이 오늘로써 확정이 됐고요. 박 전 장관의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보면은 핵심은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 대전환입니다. 서울을 인구 각각 50만 명의 한 21개의 다핵 분산 도시로 전환을 하고 또 각 권역별로 21분 내에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나왔고요. 또 국회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이전이 되면은 국회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만들겠다. 또 의원회관은 청년 창업 주거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출마 선언이었고요. 당내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출마 선언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박영선 후보 날이기 때문에 다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고 훈훈하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박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두 사람이 또 경기도 기본주택 행사를 찾았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차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좀 눈두장을 찍으려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뭐 사실상 눈도장을 찍으러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꼭 이재명 지사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뭐 그렇겠죠. 민주당 내에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은 권리당원 투표도 50%가 포함되기 때문에 뭐 친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구애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한 거의 2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도 이게 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의 좀 달라진 위상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야구단이죠. SK 와이번스의 예. 지분 100%를 신세계그룹이 이마트를 통해서 인수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인수 가격은 주식 한 1,000억 원, 그다음 야구 연습장이랑 토지, 건물 포함해서 총 한 1,350억 원가량 정도 되고요. 야구단 연구진은 인천으로 유지를 하고 코치진, 선수단, 프런트는 전원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야구 팬들과 자기 이제 신세계그룹의 고객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뭐 고객 경험을 확장하겠다. 뭐 그러면서 야구 팬들이 모바일이나 이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들 원래 이제 유통그룹이지 않습니까? 주도적인 고객층과 일치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야구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뭐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와이번스 팬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고지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인천 그대로 가는 거고요. 뭐 일단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의지라는 얘기가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예. 워낙 야구단에 관심이 그 전부터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뭐 투자랄까요? 뭐 이제 보통 우리 야구 팬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너가 바뀌면은 그런 거에는 크게 소홀함이 없지는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한 성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전 계열사의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예.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지난 21일에도 사실 첫 번째 옥중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예. 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 뭐 이렇게 말한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고요.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사내 내부망에 이 부회장 메시지를 대신 전한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공개가 됐고요. 전 계열사 사장들 명의로 이 부회장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예.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뭐 삼성 가족 여러분한테 이제 저희 부족함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 송구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라면서 임직원한테도 사과의 말을 했고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삼성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국민들께 이미 드린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삼성의 어떤 경영 차질 또는 대규모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투자나 고용 창출이라는 어떤 이런 기업의 본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메시지라고도 하고 뭐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21일 날 너무 짧게 나왔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건데 예.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게 한번 나왔었고 오늘 이거를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째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저는 맞다고 알고 있고 사실은 처음에 가짜 메시지가 한번 돌았었죠. 네, 가짜 메시지가 한번 돌았었는데 그거는 예. 이제 뭐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오늘이 이제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받았는데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이 25일이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측과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투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뭐 만약에 중간에 뭐 특별 사면, 특사라든지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내년 여름 7월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되고요. 다만 뭐
이제 특사가 뭐 올해에도 광복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형기를 좀 더 채우면 가석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뭐 특사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 사장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당부했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하고 첫 모임을 갖고 이 부회장이 당부한 이 준법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비롯해서 모임 정리화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고 전략을 했었으나 그게 실패했지만 어쨌든 사실 가석방이나 사면도 국민 여론하고 또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좀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떤 국민 여론의 우호적인 국민 여론 조성에 좀 힘쓰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